안녕하세요. 콜렉터스 박스의 곤입니다. 오늘은 그레이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레이딩은 그 중에서도 센터링은 그레이딩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레이딩은 카드 셀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카드의 가치를 높이고 카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포켓몬 셀러라면 누구나 카드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요. 카드를 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카드의 가치, 가격이죠. 두 번째는 카드의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카드가 그레이딩을 받을 수 있는 카드냐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레이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센터링을 설명드릴 겁니다. 센터링은 포켓몬 카드 위에 포켓몬 이미지가 얼마나 중앙에 잘 정렬되어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앞면과 뒷면의 센터링을 둘 다 봅니다. 예, 양쪽 카드의 이미지 영역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신 화면처럼 카드에 이제 테두리가 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사이에 여기에 이 테두리 영역을 이제 위쪽과 위쪽의 비율을 재고요. 그래서 위쪽이 정확히 5대 5인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또 정확히 5대 5인지를 확인해서 센터링이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PSA나 아니면은 CGC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뒷면도 봐요. 뒷면도 보고, 뒷면에서는 이제 허용 오차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PSA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고요. 75대 25 이런 식으로 좀 더 삐뚤어져도 크게 상관 안 하는데, 아까 앞면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다른 CGC나 이런 데서 잼민트를 받으려면 거의 뭐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도 중앙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지 어 프리스틴,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 정렬이 얼마나 잘 돼 있어야 되냐에 대한 기준은 55대 45, 그러니까 한 10%? 5%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왼쪽의 이미지와 그리고 오른쪽의 이미지 사이가 55대 45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레이딩이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레이딩이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다는 건 가격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가격 차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오죠. 잼민트는 보통 2배, 5배를 받게 됩니다. PSA 9에, 그러니까 9를 받는 것도 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센터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 뽑은 카드를 이제 PS 등급을 보내면 9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9등급을 저희가 만약에 10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면 거의 그 가치가 2배,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뛴다는 거죠. 이게 10만 원짜리면은 20만 원짜리가 되고, 아니면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여기도 나와 있네요. 여기는 최소 2배에서 10배 차이의 프리미엄이 평균적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카드일수록 이 차이는 커요. 왜냐면 오래된 카드일수록 등급을 높게 받기가 어렵거든요. 낡은 카드가 10등급을 받는 것보다 최신 카드가 10등급 받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낡은 카드의 10등급은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배율이 이렇게 높은 거고요. 초판 베이스 리자몽이 PSA 9는 8,000달러 수준이라면 PSA 10은 4만 달러에서 시작을 하게 되네요. 거의 뭐 5배 이상을 띄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던 카드,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오는 카드죠. 예를 들어 저희 좋아하는
예, 블랙키 VMAX 특일 카드네요. 이거는 PSE9를 받으면 한 250불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PSE10을 받으면은 7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3배 이상 뛰게 되네요. 앞에 고정 카드와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카드의 값어치를 거의 2배에서 3배를 높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셀러 입장에서 본다면 등급을 한 등급 더 높일 수 있다는 건 그 카드가 하나 더 복사되는 거 이상으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싼 카드의 등급을 10등급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작은 가치가 어차피 2배, 3배가 되는 거여서 큰 이득은 없어요. 근데 이런 비싼 카드들의 값어치가 2배, 3배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부업 활동이나 셀러 활동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드의 등급을 9에서 10으로 넘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보다 9등급에서 10등급으로 넘기는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10등급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챙겨줘야 되는지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앞면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앞면이 55대 45라는 이 센터링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간격이 포켓몬 카드의 그 상하 좌우의 그 테두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금만 삐뚤게 인쇄가 돼도 이 비율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링 일단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서리를 10배 확대했을 때도 마모 흔적이 완벽하게 없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10배로 확대해서 저희가 볼 일이 없거든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그냥 확대해서 보는 거는 진짜 한 1000배 차이가 납니다. 눈으로 볼 때는 깔끔하네 이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돋보기라도 사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안 보이던 흠 같은 게 보여요. 요것도 나중에 제가 실제로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표면에 대한 것은 이거는 대부분 눈이나 빛 반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근데 미세 긁힘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잘 봐야 되고요. 공장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점 찍히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의외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뭐 스크래치가 난 상태로 나온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센터링을 보시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센터링으로 걸러야 여러분들이 1차 관문을 통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센터링을 보고 그 다음이 이제 카드의 테두리, 엣지 상태, 카드의 표면 상태를 보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아시면은 카드의 그레이딩을 보낼 때 10점을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점을 맞으면 카드의 가치가 2배, 3배 올라가기 때문에 이 카드를 보는 눈만 잘 키우셔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카드를 잘 구매하셔서 아니면 자신이 좋은 카드를 뽑았을 때 이게 그레이딩을 보내도 되는 카드구나 안 되는 카드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최근에 산 카드인데요. 일단은 뭐 그레이딩의 예시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 오른쪽 몬스터볼을 보시면 이건 그레이딩을 못 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확실하게 지금 오른쪽이 왼쪽보다 영역이 많고 이거 이제 우솔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위아래 정렬은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눈에 보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카메라는 이게 정확한 스캐너가 아니기 때문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만 판단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분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서페이스나 이런 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요런 하얀 점이나 요런 엣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해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츄의 위아래 센터링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정확히 5대 5는 아니고요. 사실 이 두 개의 카드를 비교하자면 저는 정확하게 오른쪽이 더 센터링이 위아래 센터링은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거는 뭐 일종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카드들은 아래쪽에 이 포켓몬 로고가 찍혀 있어요. 여기 포켓몬 뭐라고 써져 있는 걸까요?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도 잘 안 보이네. 포켓몬 게임 뭐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 로고가 정확하게 센터링에 맞으면 이 위아래 라인의 가운데에 박혀요. 이렇게 위와 아래 라인의 가운데 인쇄가 돼요. 이게 너무 위로 쏠리거나 아래에 쏠려 있으면은 이 위아래 센터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조금 위로 쏠려 있죠. 그러면은 윗면의 센터링도 조금 이게 정상적인 센터링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거예요. 여기가 그만큼 좁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판단하시면 사실 위아래 센터링은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좌우 센터링입니다. 좌우 센터링은 생각보다 이게 헷갈려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못 받아요. 10등급 당연히 못 받아요. 눈으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날 정도는 65대 55의 비중을 당연히 못 넘습니다. 이 정도는 아예 뛰어넘고요. 지금 이쪽 피카츄 같은 경우는 비슷해 보이죠? 예, 비슷해 보이지만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를 한 번 더 비교를 해보죠. 음,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카드를 재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 기구가 여기서 요 테두리 사이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어떤 자나 그런 측정 도구를 가지고 오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워요. CGC에서 프리스테인을 받으려면 정확한 5대 5여야 되는데 그 5대 5를 맞추려면 그런 자 같은 물리적인 어떤 측정 도구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캐너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진으로는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각도를 찍어서 하는 걸로는 판단이 어렵긴 하고요. 일단 이 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보통 사이트 이렇게 센터링을 측정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딱 봐도 지금 피카츄 사진이 굴곡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센터링 가이드가 힘들죠. 위는 맞췄지만 오른쪽에서 조금 삐져나오고 왼쪽도 여기가 조금 삐져나오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휘었죠. 예, 휜 게 보이죠. 그리고 위쪽도 여기는 좀 떴는데 여기는 좀 더 가라앉았고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데 이럴 때는 그냥 한쪽 가장 확실한 쪽에 이 비율을 맞추시면 돼요. 네, 요 끝점에 맞추시면 되고요. 이쪽 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정확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키보드로도 조작이 되거든요. 키보드로 정확하게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쪽도 조금 더 가야겠네요. 위에도 조금 더 올라가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카드는 일단은 탑보텀에서는 차이가 2%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게 기계로 측정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어서 실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확률이 조금 있다? 프리스티는 못 받겠지만 예, 거의 저는 10점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카드는 제가
제가 그레이딩을 보낼 예정이에요. 이 카드를 스캔해서 정확하게 보긴 해야 돼요. 지금은 이 카드가 휘어진 이미지를 갖고 저희가 대충 눈대중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요 카드 센터링 앱 요 앱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즐겨찾기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서페이스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돋보기를 다이소에서 하나 샀거든요. 그것도 추천드릴 겸 그 돋보기 사용법하고, 그리고 이 서페이스를 볼 때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상 컬렉터스 박스의 곤이었습니다.